건축 디자인, 도시 디자인은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 디자인들 중에서는 편리함이 아닌 의도적인 불편함을 유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디자인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디자인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의도적인 불편함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 영어로는 이것을 호스타일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직역하자면 적대적인 건축물 혹은 적대적 디자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디자인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인간을 위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인 만큼 이걸 만들거나 계획한 사람들 역시도 일부러 애꿎은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적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인 디자인 철학, 즉 단순히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디자인만이 아닌 사회보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적대적이란 단어 자체는 사회나 인간, 환경 등에 대한 저항이나 공격을 말하기보다는 보호적인 측면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이런 개념의 건축 디자인이 최근에 정착된 형식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디자인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예시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그레이트 멜번 지역이 위치한 어느 오래된 수도원 건물 모퉁이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구석 부분에 마치 모래를 쌓아 올리듯이 벽돌을 의도적으로 둥글게 채워놨는데요. 구석진 곳에 이렇게 벽돌을 쌓아 놓음으로써 지나가던 취객들이나 사람들이 노상방뇨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보통 소변이 마렵거나 하면 아무것도 없는 구석이나 벽에 소변을 보게 마련인데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 구석에 이렇게 디자인을 해둠으로써 소변을 볼 수 없게끔 만드는 작용도 하고, 혹시나 소변을 보더라도 구석에 고이지 않고 돌의 겉면을 따라 퍼져나가도록 고안되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도시 디자인도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의 폭을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골목길의 너비 등을 좁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목길 등을 좁게 만들어 둠으로써 범죄 등을 저지르고 달아난 범죄자들이 쉽게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것을 바로 적대적 건축, 즉 호스타일 아키텍처의 예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공격적이란 뜻이 아닌 어느 정도 사회적 보호 측면을 보충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 개념도 폭넓게 변했는데요. 현대의 호스타일 아키텍처 디자인이 타겟으로 잡은 것은 바로 도시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이었습니다. 특수한 디자인을 통해 노숙자들이 머물기 어렵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이들을 노숙자 쉼터 등으로 유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따로 안티 홈리스 디자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런 안티 홈리스 디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이 디자인이 주요하게 적용된 물건들은 바로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벤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흔히 캠든 벤치 스타일이라고 불리는데요. 콘크리트로 제작되었고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상한 점을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이 벤치는 윗부분이 평평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벤치에 앉을 때는 꼭 발로 바닥을 지탱해야 하고 눕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노숙자들이 벤치에서 누워 잘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양의 벤치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디자인의 벤치인데요. 겉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 벤치입니다. 그런데 이 벤치는 구불구불하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앉아있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벤치 위에 편하게 눕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또 이런 모양들의 벤치 역시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디자인적으로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흔히들 말하는 사이버 펑크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극단적으로 구부러지거나 휘어짐으로써 어떻게든 앉으려면 앉을 수는 있지만 눕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벤치 역시도 비슷합니다. 아주 구불구불하게 휘어져 있어서 앉을 수는 있어도 눕기에는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의도적으로 휘어진 모양이다 보니 앉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벤치들도 있습니다. 벤치의 가운데 부분을 완전히 빼버려서 앉을 때는 한쪽에 한 명씩만 앉을 수 있고 아예 눕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벤치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눕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달하는 듯한 설계입니다. 좌측은 일본의 전철역에 있는 벤치들이고 우측은 홍콩의 어느 지역에 설치된 벤치들입니다. 벤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의자라고 해야 할까요? 둘의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요.
있는데요. 전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며 딱 한 사람만 앉을 수 있게끔 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둥글고 비스듬히 경사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눕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디자인들입니다. 이런 스파이크 디자인들도 여기저기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어느 건물인데요. 보시면 건물의 빈 공간 위에 스파이크를 박아놨습니다. 이 공간에서 노숙자들이 잠을 자거나 혹은 사람들이 함부로 앉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스파이크를 설치했다고 하네요. 스파이크 대신에 이렇게 볼트를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건물의 계단에 설치된 볼트들인데요. 이런 건물의 계단들 역시도 이렇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쉽게 눕거나 혹은 쪼그려 앉을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끝부분이 날카로운 스파이크보다는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접근이 어렵도록 만든 목적만은 마찬가지 같네요. 뉴욕에 위치한 환풍구의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정확히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마치 물결치듯이 일그러지게 만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위에서 잠을 자는 등의 노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듯도 합니다. 그래도 눕는 사람은 어떻게든 눕는 것 같은데요. 다른 디자인들에 비하면 허들이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예 환풍구 위에 이렇게 설치해둔 곳도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쇠 구조물 등을 설치함으로써 아예 접근 자체를 불가하게 만들었는데요. 환풍구 자체도 자세히 보시면 기울어져 있어서 아마 처음에는 기울어진 디자인으로 만들면 누군가 눕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생각보다 이 디자인 자체가 먹히질 않자 아예 나중에 구조물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어느 도로입니다. 보시면 수많은 바위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도로 옆에 이런 비어있는 공간들에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텐트까지 치며 노숙을 하게 되자 주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따로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냥 주변에서 바위를 가져다가 퍼뜨려 놨는데요. 도로 근처에서 노숙을 하게 될 경우 사고가 벌어질 위험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역시도 그와 비슷한 조치입니다. 도로 옆의 공간을 바위, 나무 등으로 채워 넣었는데요. 도시 외관도 챙기고 또 공간도 채움으로써 빈 곳에 쉽게 사람들이 올 수 없게끔 했습니다. 당연히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빈 공간을 막을 수밖에 없었을 듯합니다. 스톡홀름의 어느 건물로 향하는 계단 아래에는 이런 울타리를 설치해서 접근을 막았습니다. 보통 이런 계단 및 벽 사이의 공간은 아까도 말했듯이 비나 눈을 막기가 좋다 보니 이런 곳에도 노숙자들이 모이기가 쉬운데요. 아예 접근을 금지할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이곳에 쉽게 올 수 없게끔 방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많은 디자인들이 존재합니다. 대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숙자들이 눕기 쉬운 벤치나 빈 공간, 계단 등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모든 노숙자들이 범죄자들이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또 사고 등의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렸던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스타일 아키텍처 디자인이 성공적이 아닌 오히려 실패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지적하는 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특이한 디자인이 노숙자들만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설계된 벤치 등의 건축물이 노숙자들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이 바로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티-홈리스 디자인으로 구성된 벤치들, 물론 노숙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함이겠지만 구불구불한 디자인이나 경사진 디자인 혹은 앉는 부분이 너무 좁은 디자인들 때문에 벤치를 이용하고 싶은 일반 사람들 역시도 오히려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스듬한 벤치의 경우가 더 그랬는데요. 이런 경사진 벤치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바닥을 땅에 지탱한 상태로 앉아야만 하는데 다리가 좋지 않은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들, 또 다리를 다쳤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역시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벤치들은 특유의 디자인들 때문에 기존의 일반 벤치들보다 설치하는 비용도 꽤 비싼 편이었는데요. 이것은 2019년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벤치입니다. 설치 가격만 약 $4,600 정도가 들었는데요. 주민들은 처음엔 이게 그냥 예술작품인 줄 알았다며 벤치로 사용되는 물건인 줄은 몰랐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벤치보다 비싼 설치 비용은 어쩌면 도시의 예산 책정 등에도 영향을 줬을지 모릅니다.
또 계단이나 난간 등에 스파이크를 심어 놓은 디자인들은 날카로운 스파이크 때문에 넘어지면 다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끔 무거운 물건이나 상자 등을 옮기던 사람들이 모르고 물건을 내려놨다가 스파이크로 인해 상처가 나서 생각지도 못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스파이크 디자인을 끝부분이 뭉툭한 것으로 바꾸거나 그냥 올록볼록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기도 했다네요. 어느 지하철역에서는 이런 광경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용객들이 그냥 바닥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벤치 디자인을 불편한 디자인으로 바꾸거나 혹은 아예 벤치 자체를 철거해버리는 바람에 이용객들이 제대로 앉아서 쉴 공간이 없던 나머지 그냥 맨바닥에 앉아야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디자인들의 처음 의도였던 노숙자들이 벤치 등에서 자는 것을 방지하고 쉼터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목적이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노숙자들은 벤치 등이나 적당한 곳에서 쉬지 못하게 되자 그냥 아예 길바닥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예전에는 벤치 등에서 잠이 들다 보니까 통행 등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이들이 길 위에 눕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자 몇몇 예술가들과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사라 로스란 이름의 예술가는 동료들과 함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안티 홈리스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벤치 등의 빈 공간에 딱 맞게 들어가도록 만든 스펀지 등을 5단에 집어넣고 벤치 위에 아무 불편함 없다는 듯이 편하게 누운 채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디자인을 아예 정면으로 돌파하는 풍자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처음 취지 자체는 물론 참 좋은 의도였습니다. 단순히 노숙자를 쫓아낸다는 것만은 아니고 이들을 쉼터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목적이었지만 나중엔 의외로 이것을 다른 시민들도 불편하게 느끼고 노숙자 쉼터로 유도한다는 목적 역시도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면서 그냥 이도저도 아닌 아이디어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미 서로에게 냉정한 현대사회가 인간을 고립시키는 이런 디자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양쪽 모두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하면서 처음에 좋은 의도 역시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디자인이 또 새롭게 나온다면 좋겠네요. 특이한 도시 건축물, 호스타일 아키텍처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